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뭐죠? 1과목에서 이제 파트 1인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다 끝을 내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1과목이 되는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두 번째 파트, 즉 파트 2에 해당하는 화면 설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과목에서는 4개의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파트 2 화면 설계 부분은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약 한 많으면 12% 어, 정도 수준의 내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1과목이 20문제잖아요. 과목당 20문제니까 10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파트 1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파트 1과 파트 3 있어요. 그죠? 파트 1과 파트 3가 있는데 그 두 파트에서 거의 한 80% 정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강의를 수강하시다가 좀 급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 이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파트 2하고 이제 파트 4가 되겠죠.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파트 4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스킵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격증 따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1과목 3, 4과목에서 40점밖에 못 받을 40점에서 낮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도 10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 10개의 작은 강의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섹션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은 스킵하실 분들은 하세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화면 설계에서 이제 작은 장으로 나누면 자,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눌게요. 알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정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체크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UI 설계 도구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품질 요구 사항에서도 이것도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9번 섹션 UI 상세 설계 요 네 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말이죠. 알겠죠? 예. 저는 뭐 어차피 이걸 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걸 분석을 토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요거는 잘 봐야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알겠죠? 예. 자, 이제 이 장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화면 설계의 섹션 01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히 화면 설계라는 이 파트, 그죠? 이 장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분이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지침, 그리고 목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질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이식성, UI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뭐 두 문제 이상은 맞춘다고 아니면 만점까지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나왔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다면 얼굴과 얼굴 사이. 요게 이제 인터 그리고 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 사이를 의미를 해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영어 단어를 해석하자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IT 업계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UI. 그에 따라서 뭐 GUI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한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든지 TV 채널을 변경할 때는 리모컨을 누르죠. 그죠? 그리고 터치 화면과 리모컨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사용자와 스마트폰, 그리고 TV, 그죠? 의 중간에서 터치 화면과 리모컨이 바로 중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대다수 에어컨이나 뭐 저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직접 리모컨을 못 찾았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르잖아요. 맞죠? 아니면 터치를 식으로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버튼 같은 것들도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윈도우도 우리가 P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조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윈도우가 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이나 이런 것들이 깔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쵸? 그 윈도우가 내가 여기에 CPU가 뭐가 장착되어 있고 램이 얼마인지 몰라도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거는 데스크탑 PC 안에 있는 CPU와 메모리 본체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나와 사용자와 본체의 중간에 있는 게 윈도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자바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것도 인터페이스라는 자체가. 알겠죠? 예, 일단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념은 아시겠죠? 예. 그래, 말씀을 그래서 연이어 드리면 초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만 국한이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점차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구체화시키는 기능 위주로 지금도 꾸준히 변경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것도 나의 뭐 뭡니까? 내가 오늘 걸었던 걸음수라든지 그리고 뭐 체중계에도 올라가면 우리의 뭐 체성분들을 분석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 리모컨이나 터치화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 분야를 한번 잠깐 보면 정보 제공과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에 관한 분야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콘텐츠의 디테일한 익스프레션, 표현과 전체적인 구성에 관한 분야. 그죠?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관한 분야. 물리적인 분야,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뭐 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죠? 물리적인 분야와 제어 분야 이거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이제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상세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정보 그 보여지는 콘텐츠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컨텐츠의 상세한 표현과 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에 대한 분야죠. 우리가 뭐 어떠한 채널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기능. 그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이제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징들도 봤고 어떻게 변모했는지도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사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일단 여러분들이 UI 그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단은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깔았어. 근데 굉장히 UI가 불편해. 그럼 사용 안 해요, 사람들. 예전에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가미가 되죠. 그죠? 일단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어떠한 인터페이스가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 영역 중에서 가장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한다. 맞죠? 냉장고만 봐도 그렇죠. 19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냉장고가 변경해 온 것들을 한번 보면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의 게임과 지금에 이르러
나오는 게임들의 차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죠. 그죠? 예. 아울러 사용자의 편리성, 가독성, 보기 좋게, 그죠?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자, 이거는 뭐예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의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ERP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업무 효율을 높이게끔 만들어주고 뭡니까? 회사에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만약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업무 효율이 높아지겠어요? 안 높여져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꾸준한 클레임을 받아서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 개발을 하는 또 전산실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아울러 이렇게 해줌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게 만들어지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요구사항 확인을 잘 해서,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어떻게 의뢰를 왔느냐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개발자 중심이 아니에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이 되도록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행 결과의 오류를 최대한 줄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에는 100% 완전한 프로그램은 없다. 그죠? 그래서 수행 결과의 오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그죠? 예. 그리고 사용자의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해서, 그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버튼 하나만 딸랑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설명과 같이 우리가 덧붙여 놓으면 뭐 온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을 덧붙이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면 거기에다가 헬프라는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다시피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공급자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죠. 그죠? 예. 아울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즉 구조를 잘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발자 중심, 개발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분입니다. 구분. 자,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앞에서도 봐왔다시피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의 수단, 일종의 도구죠. 그죠? 수단 및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레드 컬러로 해놓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 봅니다. CLI라고 해서 요즘에는 거의 드문데 근데 서버나 유닉스나 리눅스 이런데 그리고 윈도우에도 우리가 프롬프트 창이 있죠. 명령 프롬프트 시커먼 화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직접 우리가 명령어를 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픽이 전혀 가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출력이 오로지 텍스트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 맞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CLI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시커먼 화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명령 프롬프트. 자, 그리고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윈도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그래픽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NUI라고 해서 Natural User Interface, 이거는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자연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그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뭐 진료를 받으러 가다 보면 뭡니까?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서 인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이 되는 인터페이스를 NUI라고 하죠. 자, 그리고 VUI 해서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보이스 음성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음성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죠? 뭐 간단하게 뭐 말하면 우리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음성 해가지고 기기 조작하죠. 그죠? TV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추세고요. 그죠? 자, 그리고 OUI라고 해서 Organic User Interface. 자, 이거는 모든 사물과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 그리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죠? 그리고 증강현실,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그죠? 그리고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등과 함께 대두되고 있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대다수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점점 살아가는 방법은 OUI 그리고 VUI는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죠?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레드 컬러로 해놓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까지도 이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3개를 잘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요 VUI는 보이스, OUI는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많이 들어보셨죠?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과 대두되고 있다. 이건 차세대,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요것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간혹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모바일에는 우리가 제스처라는 게 있죠. 안드로이든 iOS든 간에 우리가 막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그 터치 화면 중에서도 우리가 화면에서 제스처를 취해서 앱을 실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능을 실행을 하게 한다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탭은 누르기죠. 그죠? 화면을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동작이 탭입니다. 그러면 더블 탭은 당연히 2번 누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마우스로 치면 클릭이고 이거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죠? 2번 누르기. 그래서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는 동작이 더블 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에서도 드래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터치패드라든지 이런 터치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래그는 다들 아실 거예요. 누른 채 움직이는 거죠.
화면의 특정 위치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후 손가락을 떼는 게 우리는 드래그라고 하죠. 행위는 드래깅이라고 하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펜. 이거는 뭐예요? 누른 채 계속 움직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댄 후에 손가락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나 시간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손가락을 뗄 때까지의 동작을 요거 빠졌네요. 패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할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캐릭터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든 뭐 북서방 왼쪽이래. 뭐 서쪽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뭐 북서쪽 뭐 동남쪽 이래 이동을 할 때 동쪽 이래 이동을 할 때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살짝 누르고 그죠? 예. 그게 바로 패닝이에요. 패닝. 팬.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프레스는 이거는 거의 뭐 프레스는 솔직히 말해서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뭐 프레스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모바일에서의 제스처에서 프레스는 오래 누르는 걸 의미를 해요. 오래 누르는 거. 알겠죠? 화면의 특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동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누르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플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빠르게 우리가 스크롤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 손가락을 터치하면서 그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빠르게 드래그하는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 화면에 있는 것을 쭉 잡아서 빠르게 쭉 스크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플릭 빠르게 스크롤을 하는 거예요. 수평 수직으로. 그리고 핀치.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해보셨고 저도 많이 해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웹툰이나 뭐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물론 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뭐 엄지 검지를 보통 쓰니까 그래서 넓히고 좁히기 그죠? 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한 후 두 손가락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본다든가 이미지를 크게 본다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작게 본다든가 그리고 글자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작게 되어 있으면 크게 보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핀치예요. 핀치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도 자주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지만 전문적인 용어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위에 세 개는 잘 아는데 펜, 프레스, 플릭, 핀치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래서 주요 인터페이스 말씀드렸죠. 이거는 CLI예요. 커맨드, 그죠? 명령 프롬프트예요. 이거는 뭐예요? GUI예요. 윈도우잖아요. 아이고, 윈도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를 서버로 운영되어 있는 것들은 대다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커먼 화면을 많이 쓰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사용자 이거는 이제 시커먼 화면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일일이 다 쳐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 이제 우리 이제 커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조작을 하죠. 특히 데이터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명령 프롬프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요런 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자, 그래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들으면 당연히 그렇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에는 첫 번째로 직관성, 바로 보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효성, 목적,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을 하게 해줘야 되죠. 온도 높이기 했는데 온도 안 올라가고 내려가면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유연성, 최대한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게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관성, 다시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해야 된다.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건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지침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일단 사용자 중심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용성은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 기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쉽게 이해하고 올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가용성,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 당연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일관성,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작 방법 등이 같은 기능, 온도 올리기, 온도 내리기라면 똑같이 사이즈가 같은 버튼을 만들어줘야지 한 놈은 작고 한 놈은 크면 같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죠? 에. 그리고 단순성,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최대한 단순하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죠. 아, 이걸 누르면 온도가 26도가 되겠구나. 27도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가시성.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 신미성,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한 국어적인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용자 중심은 사용자한테 쉽게 이해가 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사용자 수요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성 말씀드렸죠. 얼마나 쉽게 빠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사용성입니다. 일관성은 설명을 드렸죠. 버튼이나 조작 방법들이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하나의 버튼을 알게 되면 응용적으로 다른 버튼도 쉽게 기억하고 습득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리고 단순성. 말 그대로 조작 방법이 단순화시켜서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결과 예측 가능. 작동시킬 기능만 보고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가시성. 주요한 기능들을 최대한 노출시켜서 최대한 조작이 쉽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는 디자인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신미성,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높게, 디자인도 글꼴이나 사람한테 잘 보일 만한 글꼴, 그리고 색상, 그리고 그래픽 요소들을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가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신미성이죠. 그리고 표준화,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능 구조와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한번 학습한 이후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접근성,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인종 이런 것들 등의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명확성, 모호성의 반대가 명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누르면 아하, 보일러가 켜지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오류 발생 해결,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아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설계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가볍게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입니다. 개발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사용자의 입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뭐 만약에 포털 사이트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게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자 아이디와 비번이 제대로 맞는지, 혹은 회원가입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턴대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만든 패턴대로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주. 그죠? 아울러 에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이거는 예외 처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에러 처리와 로그와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뭘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됐는지, 뭐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작업인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적으로는 이제 코드상에서는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과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헬프라는 창들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롬프트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제 프롬프트 소프트웨어 한글에서 이렇게 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줘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섹션 01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 섹션 0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종류, 구분,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만은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